네, JB금융지주가 2025년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핵심만 좀 보면요. 지배주주 순이익 이게 2,077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5.5% 늘었어요. 상반기 전체로는 3,704억 원이고요. 특히 이게 수익성 지표가 아주 눈에 띄는데요. 자기자본 이익률, 그 ROE라고 하죠. 이게 13.1%, 그리고 총자산 이익률, ROE는 1.11%. 와, 이거 뭐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벌써 7년 연속 두 자릿수 ROE를 향해 가는 거라니까. 대단하죠? 네, 숫자 자체는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그 상반기 전체 순이익 증가율로 보면요. 0.1%거든요. 사실상 작년이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제자리 걸음인 셈이죠. 그러니까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더구나 그룹이랑 은행 모두 그 순이자 마진, NIM 있잖아요. 이게 직전 분기보다 떨어졌어요. 아시겠지만 NIM은 은행 핵심 수익성 지표인데 예대 마진이 줄었다는 거니까요. 이거 금리 환경 때문에 이익 내기가 좀 팍팍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NIM 하락 압박. 이거 요즘 뭐 은행권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JB금융은 이걸 위험가중자산 RWA 관련으로 돌파하려는 것 같아요. 이 RWA 증가율은 0.5%로 아주 낮게 묶어두면서 전체 대출은 또 3.4%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위험 고려한 수익성 RORWA는 2.24%로 오히려 크게 좋아졌어요. 이게 바로 그 RORWA 중심 성장 전략의 힘 아니겠어요? 단순히 막 몸집 불리는 게 아니라 위험 대비 수익 좋은 쪽으로 집중하는 거죠. 주주환원도 보세요. 주당 160원 배당에다가 자사주 300억 원 사서 소각까지 아주 적극적이죠. ROI 중심 전략 그 성과는 뭐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그 님 하락 압력을 이걸로 다 상쇄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나서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은 좀 리스크랑 기회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인도네시아 진출권. 현지 캐피탈사 KB 부코핀 파이낸스 지분 85% 사고, 또 에이젠이라는 핀테크 기업 지분 40% 확보한 거예요. 시도는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정말 성공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에이젠 사업 모델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랩 고액 운전자들한테 전기바이크 빌려주고 데이터 얻는 방식. 이게 JB랑 어떤 시너지를 낼지,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가 자본 투입 규모 이런 건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이게 정말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남죠. 물론 뭐 신사업의 불확실성이야 당연히 따르죠. 하지만 이 동남아 시장 잠재력을 생각하면 저는 이거 아주 스마트한 접근이라고 보는데요. 현지 유망 핀테크랑 딱 손잡고 데이터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외국인 노동자 대출 시장에서는 뭐 거의 압도적이에요. 연말까지 잔액 1조 원 목표로 하고 있고 전북은행 외국인 신용대출 점유율은 70%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남들이 잘 안 보는 틈새 시장, 이거 발굴해서 선점하는 능력이 JB금융의 진짜 강점이죠. 틈새 시장 공략이요?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대출 점유율 70%. 대단하긴 한데 너무 특정 고객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닌지, 관련 리스크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건 좀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계열사, JB 우리캐피탈 자산건전성 지표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중고승용차나 자동차 담보대출 쪽에서 부실채권 그 NPL 비율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NPL은 아시다시피 회수 어려운 부실대출인데 이게 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저신용자 대상 자동차 담보대출. 이거 괜찮을까요? 물론 뭐 평균 대출 금액이 작고 고금리로 위험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예상보다 부실이 확 커질 위험은 여전한 거 아닌가요? 그 JB 우리 캐피탈 건전성 문제는 회사 측 설명 들어보면 특정 부분에 좀 국한된 거고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신용 고객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실률은 생각보다 낮다 이런 내부 통계도 있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핵심 경쟁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의 핵심 자본 건전성 지표죠.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이 12.41%로 아주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탄탄한 자본력이 있으니까 손실 협소 능력도 갖추고 동시에 주주 환원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하반기에도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이 있고요. 보면 NIM 하락 압력 속에서 ROAW 전략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 대출이나 자동차 담보 대출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사업의 성공 여부, 이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높은 수익성이랑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어떻게 계속 잘 해나가느냐, 이게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JB 금융지주. 확실히 ROAW라는 뚜렷한 전략으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또 주주가치 제고에도 상당히 힘쓰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진출이나 외국인 대출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도 이제 막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런 차별화된 전략이 계속해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참 주목되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B금융지주의 이런 틈새 시장 공략과 핀테크 협력 모델이 이 변화무쌍한 금융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쩌면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더 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